부산당에서 이제 좀 카피라고 해야 되나? 특히 연초에 핫한 그 딸기 시루를 건드림으로써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코카콜라 제조 기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특허를 안 해놨어요.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에 이제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빵문화의 모든 속사정을 다루는 빵킬로드 호스트를 맡은 하태현입니다. 두 번째 주제죠. 카페캣인가?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인가? 로 논란이 분분한 성심당과 부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브랜드 대표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법무법인 JR의 김상남 변호사님이십니다. 대전뉴스 문화부 기자이신 이항규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유한 JR의 김상남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사법연수원 44기 수료하고 지금 변호사는 12년째 하고 있고요. 최근에 서울 삼성역 부근에 이제 동료들과 같이 법무법인 JR 설립해서 지금 열심히 변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그 모든 문화를 다루고 있는 대전뉴스의 문화부 기자 이항규라고 합니다. 특히 음식 관련한 문화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이렇게 오늘 패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죠. 여러 가지 분분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케이크의 디자인의 유사성, 그리고 포장 박스 형태의 디자인과 색상의 유사성으로 이제 발단이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다 당으로 끝나는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성심당과 비슷하게 또 부산이라는 지역명을 사용해서 부산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일단 먼저 자료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이에 대한 논란은 사실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분분했었어요. 부산당은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현재까지 하지 않은 상태고, 성심당은 얼마 전 입장 표명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유사해 보일 수는 있으나 동종업계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메시지는 법적 분쟁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입장문인 것 같습니다. 부산당은 현재 이런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방식으로 운영을 해가고 있고, 현재는 웨이팅 꽤 많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당을 방문했던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소비자들도 그에 대한 평도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속사정들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사실 상표권이랑 표절에 관련된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빵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보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봐서 이제 두 패널 분들을 모셨고요. 첫 번째로는 부산당과 성심당, 왜 소비자들은 이거를 표절이라고 생각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소비자분들이 이제 표절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분노했었던 지점이, 이 성심당이 전 국민들이 되게 사랑하는 또 브랜드고 베이커리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업체를 따라한 것 같다. 근데 이 따라한 것 같다라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모양도 비슷하고 비주얼도 비슷하고 박스 디자인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이거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직관적으로 와서 이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네티즌들도 많이 안 좋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성심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호도, 그런 것과 이게 딱 봤을 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심당이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쵸. 가능한 일이었지 않나 싶은데요. 기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성심당이라는 그 전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를 부산당에서 이제 좀 카피라고 해야 되나? 특히 연초에 핫한 그 딸기 시루를 건드림으로써 사람들이 SNS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이게 뭐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분명한 거는 광고 효과는 확실하게 노렸기 때문에 이게 포털 사이트에서 그 트래픽이 많이 축적이 되고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산당, 대전에 사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딘지. 근데 이 성심당을 뭐 따라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유사한 그런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든
아니든 뭐 그래서 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소비자 입장에서 뭐 비슷하다는 인식이 좀 생기긴 하는데 부산당 입장에서는 얻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그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심당이 입장 표명을 하면서 성심당도 되게 마음 넓게 이해해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실 부산당이 입장문을 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독으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케팅 효과는 확실하게 봤을 거거든요. 입장 표명을 한 뒤에 사실 리뷰들이랑 이런 것들이 처음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딸기 시루나 이런 형태는 비슷하고 패키징은 비슷하나 파는 제품군이나 라인업들은 부산당만이 갖고 있는 그 색깔도 또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제가 성심당이랑 동일한 입장이었으면 사실 저렇게까지 포용해가면서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정보들이 공유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충을 사실 엄청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다음 질문인데, 이 상표권이랑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상표권 등록과 표절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이 또 궁금하더라고요. 상표권은 쉽게 말해가지고 상호, 뭐 로고 이런 거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등록하면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고 뭐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표절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도덕적인 느낌이 있어요. 법에서 정해가지고 형사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대중들이 많이 생각하는 표절은 뭐 노래를 따라했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도덕적인 지탄을 많이 받죠. 그런 느낌이 좀 더 표절이라는 단어에 어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표권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배타적인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표절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이 중간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데, 저도 제 브랜드를 다 상표권을 등록을 하는데 벨리사본이랑 등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적용되는 거는 사실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표권도 어느 분야에 어떤 항목, 그리고 그 이름만 쓸지 상호의 그 캐릭터까지 쓸지 이런 것도 세세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업종별로도 다 구분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수수료를 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등재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후에 절차가 또 있나요? 그 상표권 등록하고 이제 상표권 등록에 대한 그 금액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 등록이 되면은 상표권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상표권 등록을 할 때 어쨌든 이거를 배타적으로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등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 이름을 쓰는 거, 아니면은 메로나 있잖아요. 메로나. 네네. 그 메로나가 이제 초록색 이 시그니처 그 봉지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비슷한 아이스크림 또 있어요. 메론 바라고. 그럼. 네. 근데 이거를 분쟁이 생겼어요, 실제로. 네. 왜냐면 메로나는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아이스크림인데, 그렇죠. 근데 메론 바도 그 초록색에 그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따라한 거다. 어쨌든 그 메론이라는 거를 상표권으로 인정을 해주면 모든 메론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을 할 때 그렇게 뭐 어떤 고유명사 아니면 지역명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해요. 뭐 부산당 이런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로고나 이런 거를 만들면 할 수 있지만, 네. 어떤 지역 이름이나 그러니까 메론처럼 특정한 뭐가 들어간 거를 대명사는 어렵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뭐 메론이란 말 못 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표권 같은 경우도 내가 뭐를 선정해서 등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보호받을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표절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표절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이게 우리 저작권법이라고 해서 네. 이 분류 안에는 되게 많은 게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뭐 상호나 이런 거는 이제 상표권으로 주로 들어가고, 네. 뭐 디자인도 따로 보호를 하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또 따로 보호를 하고, 아니면 발명에 대해서 특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표절이란 거는 제일 넓은 개념이고 이거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법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표법이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거는 그걸로 많이 처벌을 해요. 그 뉴스도 많이 나오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짝퉁 가방 네네. 이건 다 상표법으로 처벌을 해요. 그 안 그래도 빵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레시피가 뭐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거냐 요게 또 되게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재밌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코카콜라 제조 기술 아무도 모르잖아요. 영업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특허를 안 해놨어요. 20년이라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끝나면은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이걸 굳이 특허를 내지 않고 영업 비밀로 숨겨놓고 100년 넘게 이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 제품을 계속 낼 거다 하면 대표님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네요. 고민해봐야 되죠. 그 문화부 기자 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맛있는 그 맛집이 새로운 메뉴들이 탄생하면 여기저기서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많이 보죠. 이게 레시피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하면 사실 일반 그 작은 브랜드 대표님들은 데이터 하는 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레시피는 사실 보호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죠. 네, 사실은 쉽지 않죠. 많은 유명한 빵집이나 시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채용할 때 기술 보존 그 기밀 유지 협약서들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레시피들이랑 이런 거는 이 회사의 것이다, 이 브랜드의 것이다. 그래서 너가 활용을 못 한다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영업 비밀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그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레시피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럼 거기에 있는 뭐 자료 이런 거는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이니까 가져올 순 없죠. 그렇죠. 근데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를 처리해본 경험. 근데 그거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나한테 체화된 그 노하우 같은 거는. 특히나 이런 음식류는 뭐 손맛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특별한 제조 공정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특허나 영업 비밀이 되는 게 아니면은 이분이 내가 체득한 기술을 가지고서 나와서 뭔가를 했을 때 이게 방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영업 비밀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니까. 분쟁이 실제로 많아요. 제 아는 지인 브랜드에서는 OEM 그 생산 방식을 맡겼는데 한 1년쯤 지났나? 그 OEM 공장에서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계약을 쓸 때 OEM 공장한테 어쨌든 내가 기술 이전을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쓴 레시피와 내가 하는 그 제조 공법으로 너는 만들어만 줘라. 이런 거기 때문에 겸직이나 그런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끔 계약을 쓰는 게 좋아요. 작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1인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면 사실 직원들이 갖고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쟁이 많아요, 실제로. 네. 네.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에선 또 있었던 그 레시피일 수도 있어서 또 근데 이런 시각도 있어요. 또 이런 성심당 같은 이런 누구나 봐도 저게 만들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도전하기 쉬운 그런 시루 같은 케이크 그런 거를 일부러 이제 내세워갖고 논란을 만들고 그런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이렇게 쓴다면 그 사회적으로 약간 도덕적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모럴 해저드 그렇죠. 현상에 좀 빠져서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입법화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마련했으면 하는데 사실 이런 쪽으로 레시피나 이런 게 법제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역시도 저희 회사의 레시피를 등재할 때 이게 결국은 누가 먼저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데이터를 서술화해갖고 내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되게 불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처벌이나 아니면 그 페널티가 있나요?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 징역에 이제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꽤 강하네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실제로 형사처벌 받는 분들도 많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내가 운영하고 있던 그 회사의 어떤 기술 같은 걸 가지고 내 옆집에서 뭐 만들었을 때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서 그 입증이 어렵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부정경제방지법에서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업 비밀을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뭔가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걸로 인정이 되는 것을 뭐 팔거나 훔쳤을 때에는 그걸로 처벌하는 거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어떤 가게를 할 때는 대박을 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내 브랜드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혹시 생기기 전에 해야 할 일들과 아니면 생기고 났다면 그 후에 내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소스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로고를 만들었어요. 네. 그럼 그 로고를 상표권 등록을 저희가 해놨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일단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고 네.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행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 상표를 일단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죠. 등록을 하는 게 뭐 아주 큰 돈이 들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다른 분이 이제 해버리면은 복잡해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상표권 등록 같은 거 이제 생각이 있으시면은 뭐 빨리 변리사님 알아보셔서 상표권 등록하고 뭐 디자인이나 로고 같은 게 있으면은 그것도 빨리 등록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영세한 업체에서 저 모양 되게 괜찮은데 내가 한번 그냥 몰래 써봐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뭐 나까지 알겠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모니터링 해보셔서 만약에 내가 어쨌든 노력하고 내가 돈 들여서 등록한 거를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은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쓰지 말아라. 분쟁까지 가면 또 돈 많이 들고 시간 드니까 내용 증명 보내서 쓰지 말아라 해서 들어주면 괜찮고 안 들어주면은 진짜 막 신고하거나 그런 식의 문제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럼 그걸 민사로 걸어야 되나요? 민사도 가능하고 형사도 가능한 거죠. 민사는 손해배상, 형사는 뭐 상표권 같은 거는 아까 처벌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최근에 아이웨어 시장에서 블루 엘리펀트 그렇죠. 거기랑 맞아요. 젠틀몬스터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그 구속되는 상황에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뭐 물론 법적 결과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뭐 이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좀 사실 이런 상표권으로 대표가 그렇게 구속되는 경우는 저도 청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두바이 초콜릿 두 쪽 아시죠? 예, 알죠. 네. 그럼 이런 거 하나하나 유행할 때마다 이런 거를 원조로 갖고 그리고 레시피를 먼저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등록도 되기 전이잖아요. 이게 막 이슈를 이렇게 타는 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거에 대한 뭐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나요? 뭐 두바이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또 다를 수가 있는 게 이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특정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 지역의 스타일의 초콜릿인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이렇게 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정도의 진보성이나 독자성이 있냐, 그건 또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쫑쿠가 막 유명할 때 두쫑쿠라는 거를 빠르게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두바이 지역명이죠. 쿠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쫀쿠라는 거를 이렇게 뭐 문양을 잘 만들어서 디자인화 해가지고 로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보호하거나 하는 거는 또 가능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냥 줄임말로 두쫑쿠를 등록할 수도 있지 않나요? 명칭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려면은 그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네. 투쫑쿠 그러면은 요즘에 또 파생 상품이 있더라고요. 말쫑쿠라고 그래갖고 또 말차.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하면 네. 그래서 피해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쫑쿠를 뭐 두쫑쿠키 이러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걸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미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를 진출하려고 하면 그 나라에 다 상표권을 확인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이제 분쟁이 큰 데가 이제 중국 쪽이죠. 우리나라 그 화장품 브랜드들도 많이 좀 손해를 봤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한류가 인기 있었으니까 그 어쨌든 그 나라 법으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균일화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서 어쨌든 그 나라 진출을 할 때 내 상표를 등록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보통 거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도 안 했는데 다 먼저 등록을 좀 해놓을 수 있나요? 그러면은 이거 상표 등록 무효다. 이쪽에서 유명한 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네. 정상적인 영업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권리라는 게 내가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는 건 아니고 권리가 남용되면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표권 무효 소송 같은 걸 해가지고 찾아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절차가 그 나라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어렵죠.
네. 오늘 이 시간이 아마 브랜드 대표님들이 자기가 운영하면서 애정어리게 만든 상표들이잖아요. 이런 소스들을 잘 받아들이셔갖고 그걸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아까 서두에 성심당이랑 부산당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둘 다 윈윈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한쪽에서 양보를 해줌으로써 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악용되면 정말 안 되겠지만 오늘 변호사님이랑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그 자기 브랜드를 보호하는 절차들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 오늘의 뭐 그쵸. 핵심 포인트죠. 네. 그게. 권리는 자기가 또 지켜야 되니까.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봐요. 바빠주시겠네. 혹시 오늘 촬영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좋은데 네. 이게 악용되면 창작자의 그런 부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렇게 가는 거라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맛집들은 획일화 될 거고 캐릭터가 다 없어질 건데 맞아.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야기하셨던 전국에 있는 뭐 소상공인이나 뭐 큰 기업 여러분들이 다들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상표권, 특허권은 결국 독점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뭔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할 때에는 좀 필요한 법적인 보호 제도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불이의 어떤 사태가 없지 않을까, 최대한 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법의 어떤 균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독점권을 많이 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 두쫑쿠가 만약에 특정인한테 다 독점이 됐으면 우린 두쫑쿠를 못 먹었을 거예요. 맞아요. 엄청 비싸게 주고 먹거나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중간에서 뭐 상표나 특허도 어느 정도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널리 알려져서 같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급하게 또 초대해 드렸는데 한 걸음에 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제가 자주 종종 모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